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커뮤니티 멤버 차재근입니다. 지능형 엣지 서비스 실행 가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간단하게 GS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가속, 그리고 전송 가속, 그리고 실행 환경 최적화 기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GH 플랫폼은 크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가 속한 GH 엔진은 밑에 보시는 전용 스케줄러랑 메시지 브로커와 함께 초저지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GS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능형 엣지 서비스는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뭐 다들 아시는 로보틱스나 헬스케어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실행 환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청을 클라우드상에서 처리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형태에서는 서비스 배포를 할 때 대략 한 100ms 정도의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라즈베리 파이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경우에는 당연히 네트워크 지연은 없지만 컴퓨팅 리소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행에 약 2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지연과 부족한 컴퓨팅 자원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라우드보다 좀 더 사용자가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이런 엣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대략 50ms 이하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G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엣지 서비스를 좀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가속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개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실행 환경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전송 가속, 데이터 처리 가속 부분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데이터 처리 가속 모듈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자원의 할당이나 자원 선점 공유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서비스의 처리 성능을 좀 높이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가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필터링이나 데이터 전송 경로 이원화를 통해서 저지연의 데이터 전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 환경 최적화 모듈은 모놀리식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등의 이제 다양한 엣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좀 사용자 편의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인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컴퓨팅 노드 단위나 클러스터 단위로 구성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좀 더 기술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처리 가속 부분의 컴퓨팅 가속 자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하드웨어 가속 장치를 할당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지금 엔비디아 GPU 계열이나 그리고 에이직 그리고 인텔의 FPGA 같은 장치를 연동해서 서비스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장치들을 인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디바이스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을 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장치들이 다 각각의 서로 다른 장치이기 때문에 설정 같은 것들이 다 상이한데 저희는 이걸 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사용자들이 이 컴퓨팅 가속 자원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GPU의 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저희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GPU 장치를 확인하고 이미지 분석 처리 같은 이런 서비스를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엣지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였을 때 저희 엣지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 환경을 수행하였던 테스트 베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FPGA 장치 그리고 에이직
우리 GPU 장치들이 이렇게 장착돼서 운영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저희가 앞서 이미지 분석 처리하는 서비스를 AGIC과 GPU로 비교한 부분인데요. 사실 AGIC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석 처리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GPU보다는 조금 성능이 확실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CPU 자원 선점 부분입니다. CPU 피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컨테이너에 특정 CPU 이런 코어를 할당해서 이제 데이터의 컨텍스트 스위칭을 낮춤으로써 이제 데이터 처리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CPU 피닝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일정 구동될 때 저희가 할당한 코어만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원 선점 방법이 이제 지능형 서비스에 얼마만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았는데 동영상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약 74%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욜로 V3 기반의 이제 객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약 3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규모 지능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AI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CPU 장치만으로는 좀 처리가 어렵고요. CPU나 GPU 네트워크 장치들이 좀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마 시스템 형태의 시스템에서 CPU 매니저나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아래 장치들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폴로지 매니저라는 걸 활용해서 이 서비스의 CPU 피닝된 CPU가 할당된 부분과 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장치들을 할당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토폴로지 인지형 자원 선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냥 데이터 복사나 이동을 조금 줄여서 성능을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공동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분석 서비스에 좀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실제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FHD 기반의 데이터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는 거는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노드에서 이제 실행을 했을 텐데 CPU 자원 선점을 하면 약 엣지 서비스 성능이 약 3% 정도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이제 2개의 컨테이너와 멀티노드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멀티노드에서 수행한 결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를 타게 돼서 이제 네트워크 지연이 있다 보니까 앞선 결과보다는 좀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노드에서 만약에 2개 컨테이너로 해서 돌렸을 때도 사실 앞선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노드에서보다 좀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용량 데이터 입력이나 다중 모델, 이종 자원 이런 환경에서는 PCI의 공유 자원으로 인해서 약간 성능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처리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선 데이터 결과처럼 이종 자원 간의 데이터 이동이나 복사를 좀 감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리소스 디스턴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이동하는 모든 구간을 호불호 설정하고 이걸 계산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런 결과 테이블을 얻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테이블들을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가 실행될 때 좀 더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이나 복사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GPU 자원 공유 쪽인데요.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보통 이제 AI 서비스당 하나의 GPU를 사용하게 되면 GPU의 평균 사용률이 약 52%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엣지 컴퓨팅 부족한 컴퓨팅 자원을 가진 엣지 컴퓨팅에서 좀 에너지 낭비의 그런 모습인데 사실 GPU 엔비디아 GPU 같은 계열에서는 하나의 GPU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분할 방식이 있고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들을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실행하도록 하는 멀티플 프로세스 방법, 그리고
그 각각 서비스마다 특정 GPU 코어랑 GPU 메모리를 할당해서 인스턴스화해서 제공하는 멀티플 인스턴스 방법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이제 그 가상화된 그 버추얼 GPU를 할당하는 vGPU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그 방법들 중에서 그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 장치나 그리고 그 장치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문제 그리고 뒤쪽에서 보여드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GH의 타임 슬라이싱 방법과 이 그 미그 방식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이미지로부터 폐나 심장 기관 등의 윤곽을 추론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환경은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그 A30 GPU로 구성하였고 여기에 이제 타임 슬라이싱이나 매스 미그 같은 것들을 실행하고 그 실행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엑스레이 사진에서 각각 그 폐나 심장 같은 기관들의 윤곽을 추론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컨테이너 4개에서 동시에 추론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이제 하나에서 4개까지 증가시키면서 그 실행 시간의 평균을 좀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사실 그 3개까지는 그 컨텍스팅 스위치보다 이제 그냥 실행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싱이 좀 성능이 그냥 괜찮게 나왔고요. 이제 그 4개 이상부터는 컨텍스팅 스위치보다 이제 동시 실행했을 때의 그 성능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그나 맵스 같은 경우에는 4개 이상부터는 조금 성능이 조금 타임 슬라이싱보다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맵스 같은 경우에는 3개 이하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걸 이제 그 환경으로 구성하는 데는 좀 단계가 되게 많아서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얘는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GH에 적용할 때는 좀 제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송 가속 부분인데요. 그 앞에서 자원 선점 그 말씀드릴 때 그 데이터 전송이 좀 성능의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 가상화나 가속 기술 그리고 데이터 전송 경로 이원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나 이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경로가 그 네트워크 경로가 하나나 네트워크 장치 하나에서 이제 실행하게 되면 성능 하락의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가상 네트워크 장치를 활용해서 그 서비스가 사용하는 전용 네트워크 그 라인을 따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구성한 전용 경로에 하드웨어 가속 기능인 SRIOV나 RDMA 기능을 적용해서 좀 데이터 전송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서로 다른 노드의 컨테이너 간 패킷 전송 속도를 RDMA 기술을 적용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 시스템은 약 100G의 그 네트워크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대역폭을 약 90기가비트 세컨드 정도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은 그 소켓퍼프라는 벤치마크 툴을 활용해서 UDP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 성능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파란색 부분이 기존의 그냥 단일 경로이고 이 붉은색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전용 경로를 만든 거고요. 녹색은 이제 하드웨어 그 가속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전용 경로가 데이터 전송 속도나 대역폭 확보가 약 2배 정도 확보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행 환경 최적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술들에 더불어서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메시나 뭐 공용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토리지 기능들을 추가해서요. 사용자 이제 서비스 실행이나 가속 자원 구성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RESTful API 형태로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기반 로드 밸런스 기반의 서비스가 운영되게 되고 사용자는 외부에서 접근해서 하드웨어 가속 장치나 네트워크 장치들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와 또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 처리 전송 가속의 이제 서비스 스키마를 또 따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엑셀레이션이라는 별도의 파트를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원 선점이나 네트워크 장치 그리고 뭐 컴퓨팅 가속 장치들을 설정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PU 피닝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형태로 이렇게 할당하게끔 하였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자원 선점이 일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CPU 부분이 이제 특정 CPU에 할당된 부분만큼 제외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의 이제 서비스 스키마를 저희 엣지 서비스에 맞게 조금 단순화하였고요.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스키마에 대한 예인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서비스 메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서비스 메시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서비스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는 서비스가 있고 내부 호출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별도의 시험 도구를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네트워크 설정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하나의 API화해서 단순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이렇게 그 GUI로 환경에서 들어와서 뭐 네트워크 설정이나 컴퓨팅 자원 설정들을 하고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놓았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서 확인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그 지역별로 상용 네트워크망이나 5G 오픈 테스트랩 같은 IDC를 구성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스위치나 서버로 이제 구성을 각각 해놓은 상태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전송 경로 이원화 쪽에 그 스위치 부분을 좀 상세하게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관리용 그 데이터 전용 경로 그리고 이건 이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전용 경로 등을 이제 VLAN 형태로 구분지어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 지역별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자나 사용자에 따라 별도의 포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G 기반이다 보니까 5G 기반의 코렌망 연구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실행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 그 대전 IDC 내에서 이제 서비스 수행 시간이 평균 약 20ms 이내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렇게 전시를 좀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한 서비스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진행형 엣지 서비스의 실행 가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술은 이제 공동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차량 분석용 서비스에 적용해서 시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토폴로지 인지형 자원 선점이나 공유, 뭐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경로 이원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분석 프레임 성능이 기존 대비 약 2~3배 정도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